애플이 미국의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4거래일째 하락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2월 마지막 주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기술주 매도세가 지속되며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요.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압박을 받으며 나스닥 지수가 1.2% 내렸습니다. 미증시는 금요일의 하락을 뒤로하고 장 초반 되돌림이 유입되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취소했다는 TD 코엔의 보고서가 주목받으며 장중 불안 심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성명서를 통해 자본 지출 확대 계획을 재확인했고 MS의 데이터 센터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는 제프리스의 발표가 관련 우려를 완화시키며 S&P 500 지수는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죠. 그러나 장 마감을 30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 언급하자 3대 지수 일제히 밀려났습니다. 특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나스닥의 낙폭이 깊어졌습니다. MS의 데이터 센터 계약 해지 소식에 AI 트레이드 약화에 대한 우려감이 부상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마이크론, TSMC 등의 반도체주가 3% 이상 동반 급락한 한편 AI 서버 관련 종목군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각각 5%대, 8%대 내렸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는 5%대 하락했습니다. 전기차 섹터 뉴스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FSD 배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장 초반 1% 넘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리비안과 루시드에 대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된 여파로 4% 가까이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더불어 주말 사이 퓨처펀드 액티브 ETF의 공동 창립자 게리 블랙이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을 월가 전망치를 한참 밑도는 38만 대로 추정한 점도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리비안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경쟁 심화, 단기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언더퍼폼으로 하향 조정하자 7.8% 급락했습니다. 알리바바는 클라우드와 AI에 향후 3년 동안 최소 524억 달러, 우리 돈 약 75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자본 지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클라우드에 투자한 금액을 전부 합친 것보다 큰 액수인데요.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최근 급격한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10%대 급락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금요일 트럼프가 주요 정부위원회에 기술과 에너지에 대한 중국 지출을 억제하라 지시한 점도 하락 요인입니다. 힘센 허스가 호실적과 함께 기대 이상의 1분기 및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하고도 급락합니다. 위고비와 오젬픽의 공급 부족이 해결됐다는 FDA의 발표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모조품을 판매하던 힘스가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 자리합니다. 의료 AI 분야가 부각되며 올해에만 100% 이상 급등한 템퍼스 AI는 기대 이하의 매출과 예상보다 큰 조정 손실폭을 발표한 뒤 애프터마켓에서 8%가량 급락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강력한 재무보고서를 발표한 뒤 4.1% 뛰어 올랐습니다. 자동차 보험사인 가이코를 인수한 점이 실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이키는 제프리스가 혁신 엔진이 재가동됐다며 투자 의견을 보류해서 매수로 목표가를 75에서 115달러로 상향 조정하자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스타벅스가 역대급 구조 조정에 나섭니다. 전체 인력의 7%에 해당하는 1,100명의 관리직 직원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애플은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에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는 미국에 대한 투자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매겨지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해서 최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를 운영하는 서버의 생산을 시작하고 미국 내 데이터 센터가 확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 투자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계획이 새로운 게 없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지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애플이 5천억 달러의 새로운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현지 시간 수요일 장마감 이후 우리 시간으로 27일 새벽 6시 엔비디아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이 뉴욕 증시의 변동성은 주겠지만 강세장 여부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실적의 관건은 딥시크의 영향과 블랙웰 칩 그리고 호퍼 시리즈로 보여집니다. 이를 두고 지금 월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겠지만 대규모 가이던스 상향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블랙웰의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되는 시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더 큰 성장세가, 예상 주가도 그에 따라 반등할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전에 호퍼의 수요 둔화와 블랙웰의 초기 문제로 다소 우려감이 있었지만 이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이 강해졌다고 전했고, 레이몬드 제임스는 뛰어나지 않은 완만한 가이던스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지금은 딥시크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3월 GTC 컨퍼런스를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이 더 기대된다는 관점입니다. 이에 오히려 지금을 좋은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단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고려한 투자를 언급하며 실적 발표 이전에 매수 포인트를 노려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올해 하반기 블랙웰의 출하가 더욱 가속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블랙웰과 관련된 경영진들의 발언부터 주가의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TD 코엔의 보고서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민간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과 대규모 임대 계약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TD 코엔의 보고서를 통해 나온 소식은 자세한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고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전한 내용이 아니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컴퓨팅 용량을 장기적으로 필요 이상 확보했을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과잉 용량에 대한 우려를 계속 무시해온 데 이어서 AI 소비 위축에 대한 긴장감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주증권에서는 통상적인 비즈니스 운영 계획의 일부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 설명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이 맞던 틀리던 간에 주가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어서 해당 이슈는 우선 엔비디아 실적에서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이란의 석유 판매와 운송을 하는 사람과 선박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며 국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제재 대상들은 미국인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됩니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안전자산 수요를 계속해서 자극하며 금 선물은 올해 9번째로 높은 가격을 경신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오늘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10년물, 2년물 모두 각각 0.01%포인트 하락하며 지난 12월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비트코인의 조정 장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여 만에 15% 가까이 하락하며 간밤 94,000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